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서 2대0 승리를 거뒀고요. 이렇게 되면 맨유는 리그 4연승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토트넘 징크스를 또 깨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캐릭, 이 남자의 브레이크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브레이크를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캐릭볼 오자마자 4연승, 그 4연승 중에 토트넘, 아스날, 맨시티가 섞여 있다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일단 맨유 얘기 먼저 잠깐 해보면, 맨유는 오늘 경기 은베모가 왼쪽 사이드로 빠지고 쿠냐를 톱으로 했는데 여전히 오늘 맨유에서 원했던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가운데로 쑤셔놓고 거기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는 그런 장면들 되게 좋았고, 그런 플레이의 핵심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였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왼발 한 몸 45도 정도 열어놓고 발목만 꺾어서 앞으로 찌르는 패스들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패스 갈 때의 어떤 강도, 공격수들이 컨트롤 해놓으면서 상대 수비한테는 끊기지 않는 정도의 강도로 계속해서 공을 파이널 서드로 투입을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리산드로의 중요성을 오늘 더더욱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맨유가 뭐 여러 가지 좋았지만 저는 일단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난번 백진삼 공동구매 이후에 솔직히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만 원 들여서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 좋았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재앵콜 언제 하냐, 이런 메시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흔한 홍삼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 저도 처음엔 홍삼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했거든요. 하지만 성분 분석표를 직접 보는 순간 이거 급이 완전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50초 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하실 거예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률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더 웃긴 건 한 박스 다 드셔도 효과 못 느끼면 100% 환불해준대요. 그리고 저도 저번에 백진삼 광고할 때 제품 먹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에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 일주일이면 충분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단 수량 한정이라 조기 품절 가능성이 높대요. 관심 있으면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얘기하겠습니다. 로메로 진짜 싸가지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저 이 경기 기다렸습니다. 매주 소고기를 먹으란 법은 없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맨유, 거기다가 토트넘, 이 팬덤 둘이 모였을 때 얻어지는 시너지, 그리고 또 경기 좀 재밌었네 초반에. 그래서 기대했죠. 근데 이게 뭐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저번에 리버풀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어느 주장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나요? 정말. 그리고 이거 본인도 머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인터뷰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결국에 본인 때문에 경기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진짜 게임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경질해야 된다, 경질할 시점 놓쳤다 이렇게 하면서 프랭크 감독을 엄청 지적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죄죠,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해요 이런 게임에서. 거기에 우도기까지 또 부상당하고, 벤치에는 부상 한 트럭에 주장이란 선수는 거기서 태클해서 경기 그냥 바로 불 꺼트리고 밖에 나가는 공격적인 인터뷰. 오늘은 프랭크 감독이 피해자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로메로 퇴장 전에도 토트넘이 경기를 못했다, 맨유가 그전에도 잘하고 있었다, 그랬으면 사실 요 정도의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토트넘도 토트넘 나름 준비해 온 대로 경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맨유의 폼과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왔다는 걸 감안해봤을 때는 토트넘도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했어요. 오늘 일단 중원 라인이 팔리냐 갤러거, 사르였거든요. 그 세 명이 완전히 많이 뛰는 그런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고 뒤에 센터백 로메로 반더벤으로 혹시나 뒷공간 털렸을 때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양상으로 가져오고 시몬스, 오도베르, 솔랑키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대부분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지금 이 세 선수가 토트넘 공격 라인에서는 가장 폼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맨유가 초반에 토트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롱볼 미스나 패스 미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맨유가 완전히 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맨유가 상대했던 팀치고는 나름 또 맨유의 주먹도 맞고 한번 카운터 펀치도 쳐보고 뭐 요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디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 그래 일주일 기다렸던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게임을 하려고 두 팀이 준비를 해왔구나. 재밌게 축구 보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거 딱 골 들어가고 나서는 진짜 저뿐만 아니라 같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 김이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맨유도 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맨유가 좋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맨유는 축구를 이기려고 해요. 찡머가 그게 무슨 개소리냐. 축구를 이기려고 하지.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맨유는 감독이 어떤 전술을 보여주고 내가 지금 내 축구 보여줄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기는 게 더 중요해. 근데 맞잖아요. 축구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골을 넣으려고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되게 확실한 축구를 한다는 게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맨유는 우리가 어떤 빌드업 과정을 거치든 상관없어. 우리가 어떤 공격 과정을 거치든 상관없어. 우리는 골 넣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때로는 패스를 잘게 썰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긴 패스 여러 번 반복해서 빠르게 카운터 칠 때도 있고 이게 지금 맨유한테 가장 무서운 점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선수들의 목적이 다 일치가 돼 있다는 거. 골만 넣으면 돼. 중거리든 짧은 패스든 세트피스든 역습이든 롱패스든. 그래서 이 맨유의 어떤 목적성 있는 축구, 효율성 있는 축구 요거는 칭찬할 만하다. 그러니까 양 팀이 11대 11 상황에서도 맨유가 뭐 쿠냐의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그런 찬스 만들었을 때 다 그런 느낌으로 찬스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골까지 가기 위해서 최단 루트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서 저는 맨유의 축구가 최근에 더 와닿고 어떤 어필 포인트 얘기할 거리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에 굳이 얽매이지 않고 축구한다는 거. 점유율을 우리가 가질 때는 말 그대로 이 점유율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공격할 때 필요하면 그때 점유율을 그냥 갖다 쓰는 느낌. 그러니까 점유율의 목적이 아니라 골의 목적이 있는 그런 축구를 한다는 게 저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토트넘은 뭐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토트넘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맨유 선수들에 비해서 볼 차는 기술들이 좋은 선수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선발 명단의 컨셉 자체가 보시면 미드필더의 팔리냐, 사르, 갤러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합만 보셔도 어떤 특성으로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 우리가 맨유 너네보다는 공 못 찰 수 있어. 기술적으로 딸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뛰는 걸로 승부 봐볼게. 우리 개처럼 바닥에 구르면서 에너지로 채워볼게. 요런 라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에서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빠져버려? 게임 안 되죠. 토트넘이 10명이어도 맨유에 비해서 기술적인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볼 돌리면서 게임이 어느 정도 될 텐데 토트넘 뛰는 축구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 뛸 수가 없어. 뛸 수가. 왜? 공간이 더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려앉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토트넘이 역습을 못 가는 구조가 돼버리죠. 토트넘이 어쨌든 수비했어요. 그 다음에 역습 가려고 앞으로 차나요? 선수가 없어요. 맞고 나서 그 다음이 없는데 게임이 안 되죠. 게다가 토트넘이 사실 0대0 상황에서 퇴장당했기 때문에 그 0대0을 유지하면서 좀 수비를 했으면 그나마 게임이 괜찮은데 맨유가 빠르게 또 골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맨유가 되게 잘한 건데 어쨌든 맨유가 빠르게 골을 넣으면서 맨유는 굳이 무리해서 공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 퇴장당했지, 우리 한 골 앞서고 있지, 그러니까 천천히 돌리면서 야 토트넘 너네 안 나올 거야? 그럼 그대로 그냥 져.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건 토트넘이고 근데 숫자도 없으니까
더 힘들고. 그렇다고 뺏어서 공격을 할 수 있냐? 숫자가 없으니까 역습 안 되고. 토트넘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나은 팀도 아니고. 오늘은 사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맨유가 잘해서 11대 11일 때도 맨유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무게추가 맨유한테 갔던 게임이에요. 그냥 시작하기 전부터. 근데 맨유가 어떻게 멋있게 이기는지를 보고 싶었다고요. 만약에 맨유가 이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맨유가 11대 11일 때 만약에 토트넘을 이긴다면 어떻게 그 11명을 벗겨내가지고 골 넣는지 그런 걸 보고 싶었다고요. 토트넘이 이기면 토트넘이 어떻게 그 지금 기세 좋은 맨유를 꺾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아예 성립이 안 돼 버리잖아요. 한 명이 퇴장당하면.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물론 맨유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리를 거둔 게 너무 좋죠. 승점 3점 챙긴 거 너무 좋죠. 4연승 흐름 이어가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3자 입장에서 재미가 반감됐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맨유가 분명히 잘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잘한 부분들을 얘기하더라도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느낌?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 맨유가 어떤 A팀을 이겼어요. 근데 A팀이 되게 약한 팀이야. 그러면 A팀 이길 때 되게 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했는데 야 어차피 A팀은 잘 못하는데 큰 의미 있냐?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10명인 팀을 이기게 됐으니까. 근데 맨유는 11명일 때 못했을 것 같냐? 아니요. 11명일 때도 잘했을 것 같으니까 아쉬운 거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뭐 선수들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저는 토트넘에서는 시몬스 되게 좋게 봤습니다. 시몬스는 확실히 축구력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에너지 레벨도 좋고요. 수비 가담하는 것도 좋고요. 끝까지 적극적으로 경합하는 거 좋고요. 몸의 스피드가 그냥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에서 창의성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래서 시몬스는 오늘 정말 칭찬 많이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우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경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우자는 사실 엄청 특출나다 뭐 요런 느낌까지는 못 받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토트넘이 한 명 퇴장한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경험을 조금 더 부여받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제 맨유는 확실히 그 카세미로 형님은 일주일 한 게임 하면 진짜 잘한다. 축구를. 카세미로가 시야도 좋고 전개 패스도 좋고 뭐 끊는 거라든지 킥력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좋고요. 아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말씀드렸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오늘 좋았고 브루노는 초반에 조금 헤매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시간 지나고 공간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의 퍼포먼스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오늘은 아마드 좀 칭찬하고 싶어요. 아마드 1대1도 괜찮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고 달로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뛰면서 그 패스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들, 뭐 수비적인 안정성도 조금 올라간 느낌 들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맨유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리산드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메로 얘기를 하자면 로메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빅게임을 많이 날릴 수가 있나? 그 본인의 감정?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선수예요. 네. 본인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자기 한 명의 그 감정 못 이겨서 도대체 몇 명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토트넘 팀원 일단 같은 선수들 피해 엄청 받죠. 그리고 그 코칭 스태프들한테도 피해 아니겠습니까? 로메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짜왔던 게임 플랜이 다 망가져요. 어쨌든 얘기하다가 그래도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화가 누그러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로메로가 피해를 많이 줬어요. 로메로. 근데 어쨌든 팀원들한테 피해주고 간 원정 팬한테 피해주고 주장인 팀원들을 잘 챙겨서 가도 모자를 파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토트넘 주장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갤러거가 맞다고 봐요. 어쨌든 오늘 경기 맨유 4연승 너무 좋았고요. 또 토트넘 원정에서 뭔가 힘 빠지는 패배.